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상포진은 사계절 내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죠. 최근에도 제 주변 분들 중 몇 분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으셨어요. 저 역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오늘은 대상포진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상포진, 곧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잠복한 상태로 있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발병해요. 이 바이러스는 주로 신체의 한쪽 부위에 띠 모양의 통증과 발진을 유발하며 특히 얼굴이나 몸통, 팔다리 등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감소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큰 수술을 받은 후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어요. 또한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에 면역력이 더욱 약해져 대상포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 질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포진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수십 년 동안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어느 순간에라도 면역 시스템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발진 대상포진은 일반적인 대상포진과 달리 피부에 뚜렷한 발진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이 경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하였지만 외부적으로는 발진이 보이지 않아 진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환자는 통증만을 경험하며 이 통증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해요. 이로 인해 환자는 감기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일반 의사도 초기에 대상포진으로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무발진 대상포진의 진단은 주로 환자의 증상 설명과 의료진의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특정 신경 경로를 따라 통증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의사는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 발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 없이는 진단이 확정되기 어려워요. 문동원 원장은 무발진 대상포진의 경우 내장신경이나 자율신경을 침범할 때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바이러스 치료와 통증 치료를 시작하지 못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해요. 대상포진의 적절한 치료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 발진이 없는 무발진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심한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진통제, 항경련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처방될 수 있으며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신경주사 치료도 병행될 수 있어요. 치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통증 관리예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은 매우 심할 수 있으며 통증 자체가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초음파를 이용한 정밀한 신경주사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장기적인 신경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한 치료와 함께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도 권장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포진의 예방은 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이루어져요. 현재 시중에는 2종류의 대상포진 백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1회 접종하는 생백신이고 두 번째는 2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는 사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만든 백신으로 면역 체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요. 사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최신 백신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백신은 대상포진 발생률을 크게 줄이고 발병 시에도 증상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은 특히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자나 큰 수술을 받았거나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만약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증상을 경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예방 조치 외에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대상포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오직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발진 대상포진처럼 발진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진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또 다른 오해는 대상포진이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상포진은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때로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대상포진의 치료와 관련된 오해로는 일단 통증이 시작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통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 백신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전히 안전하고 항상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접종 후에도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신은 대상포진의 심각도를 줄이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 오늘은 중년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발병 초기 빠른 치료가 중요하고 그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